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 나이도 76세. 70대 중반이시네요. 49년생. 예. 예. 아버님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작년 10월에, 네. 척추에 골절이 돼가지고, 네네. 그 세멘트 시술인가? 네네. 그걸 한번 밟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연달아서, 넘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아유, 4, 5번 사이에 음. 4번을 수술을 했어요. 아유, 시술을. 어떡해요. 예. 시멘트. 네네. 그 사이에 막 배가 더부룩하고 네. 엉치 있는 데가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 네. 네네. 최근에 가서 정형외과가 가가지고 네. 사진을 찍어보니까 등이 굽었다 하더라고요. 네네. 오, 등이 네네. 굽어가지고 그게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 허리도 아프고 이 엉치뼈가 아프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이나 뭐 수술 방법 이런 걸 좀 궁금해가지고 아버님 일단은 우리 그럼 골절이 지금 연달아서 3군데 정도 생기신 건가요? 네, 시멘트 시술도 3번 하셨고. 저 11번과 4번, 5번 사이에 네, 네. 4번을 했어요. 네. 아버님 일단은 이렇게 연달아서 골절이 생기신 거는 이제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지금 근데 골다공증 치료는 잘 받고 계신가요? 골다공증은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골다공증이. 처음에 골절 생기셨을 때는요. 네, 처음에 네. 그건 오래된 건데 네.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안 네. 하고 이제 좀 심해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겨울에 네. 뒤로 한번 넘어졌어요. 네, 네, 네. 아이고. 그때 두 군데가 골절이 돼가지고 네, 네. 아, 그걸 이제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고 네. 이제 퇴원하려고 네. 그 전날에 이제 식사를 하고 그거 하고 밥을 밖에다 내놓는데 구부리니까 뭐가 쩍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네네. 그래가지고 야부대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또 골절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4번을 했어요. 아버님 골밀도 검사는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검사는 다 했지요. 근데 골다공증은 없다고 들으셨어요? 이제 요즘 가서 하니까 골다공증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아버님 골다공증 치료는 지금 뭐 주사 치료라든가 이런 거 받으셨어요? 주사를 지금 맞고 있어요. 6개월짜리 뭔가 있더라고요. 6개월 네. 동안 자가 주사 맞는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기로 하셨어요? 매일 주사를 아. 6개월 동안 매일 주사를 맞고 계세요, 아버님? 네네. 자가로 네. 일단은 자기가 직접 네, 아버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이제 척추뼈가 골절이 되면 그게 이제 원상 복구가 되진 않기 때문에 추가 골절을 막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해서요. 골다공증 치료를 잘 받는 게 우선시 돼야 되겠고요. 예. 골절이 여러 부위에 일어나게 되면 주로 이제 척추뼈 골절이 척추뼈의 앞쪽에 많이 일어나서 앞쪽이 주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골절이 생기시게 되면 허리가 이제 당연히 앞쪽으로 좀 굽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등이 굽었다가 네네. 등허리가 이제 굽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강제로 펴거나 이렇게 어떻게 저절로 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버님이 이제 등허리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밖에 없으신데요. 아버님 이번에 이제 엉치 아프시면서 찍으신 사진에 혹시 MRI를 찍으셨을까요? MRI는 집에 있어요. MRI 이번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 찍고 안 찍으셨어요. 네. 시술할 때. 네. 이제 퇴원한 지가 한 2개월도 안 되거든요. 2개월 정도도 그래요. 안 되셨어요. 네. 그러시면은 허리가 이제 굽어서 이제 협착증이 생기신다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협착증이 동반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골절로 인해서 이제 골절된 부위의 협착증 이제 척추뼈가 골절이 되면 척추뼈 일부가 신경 쪽으로 이렇게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네, 그로 인한 이제 협착증이 이제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통증 말고는 뭐 다리에 힘이 없거나 뭐 이렇게 근데- 감각이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다리 저리고 네네. 땡기고 막 일하는 거는 제가 그 한 10몇 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저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다리가 저리고 막
땡기고 이런 게 네. 지금까지 연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착증 때문인지는 이제 지금 그건 부분이 이제 힘드신가 그건 봐요. 모르는데 예. 한 10몇 년 네. 전부터 아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어쨌든 그래서 협착증이 있으시다고 아마 이제 MRI에서 협착증이 있고 아니면은 엑스레이 상에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척추뼈가 이제 골절이 뒤로 밀려난 게 있다 그러시면 예. 1단계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증상 완화 목적. 우리가 이제 협착증 그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라든가 주사는 아직까지 개발된 게 없고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이제 주된 치료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혹시 지금 진통제라든가 신경통약 이런 먹는 약은 드시고 계신가요? 계속 먹지. 아 드시고 계시고 혹시 그리고 허리 주사는 신경- 맞으셨어요? 홍증 주사는 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렇게 맞고. 아이고, 그 정도. 그러니까 엉덩이 근데 통증 주사 말고 이제 신경 주사, 신경 차단술 이런 주사도 맞으셨을까요? 신경 주사도 맞는데 네네. 효과가 없어요. 아 효과는 없으세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한 좀 며칠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뭐 이러더니 네네. 이제는 맞은 그날도 효과가 아 없어요. 그러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버님 그러면 일단은 허리 협착증이 있고 처음에 이제 신경 주사가 효과가 있다가 점점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해서 직접 좁아진 신경 통로를 이렇게 넓혀주는 이제 시술을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의 다음 단계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받고 계신 주사 치료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버님 통증이 지속되니까요. 그 다음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원장님께서는 권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니고 계신 이제 진료 받으시고 계신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셔도 좋고요. 또 다른 임상 경험이 풍부한 또 전문 선생님 찾아가 보셔서 의견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아.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65살이에요. 65세 어머니 아직은 네. 100세 시대 65세는 한창이십니다. 어떻게 예. 아프고 힘드셨는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십시오. 한 7년 전에요. 네. 한참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횡단보도를 다 못 걸어요. 네. 치료가 꺼질 때까지.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어요. 네. 네네. 그랬더니 이제 허리 그 주사 맞는 거 있죠. 네. 그걸 맞았더니 1년은 아무렇지도 어, 않더라고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 다 나섰나 하고 이제 했는데 1년에 또 그 증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또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효과가 없더라고 1년 네. 후에는.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또 한 2년 전에 이 MRI를 찍었더니 척추관 협착증 4번, 5번이래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시술을 했어요. 네. 근데 시술을 했는데 허리도 아프고 왼쪽 다리가 장단지가 피부가 색깔이 이상해요. 예, 피부 질환처럼 이상하고 네네.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누가 수영이 좋다 해서 수영을 했거든요. 네네. 다리도 찌릿찌릿했는데 찌릿찌릿한 건 없어졌어요. 근데 네. 시술을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 주사도 아플 때마다 맞았거든요. 네. 근데 효과가 없어요. 어머니 혹시 2년 전에 받으셨던 네. 허리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서울에 가서 했는데 뭐라고 뭐 그러던데. 내시경으로 한다고 들으셨어요? 아니 잠깐 하더라고요. 한 2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꼬리뼈 엉덩골 사이에 뭐 관을 넣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꼬리뼈 그렇다고 쪽에. 들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어머님 받으셨던 게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이제 예, 예. 단순 신경 차단술 주사로 이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네. 그 다음 단계로 받아 보실 수 있는 이제 네. 일종의 주사 시술보다 조금 발전된 형태의 이제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예. 요거 그 자체는 협착증 그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신경 주사처럼 똑같이 이제 증상 완화 목적인 이제 주 목적인 시술이 되거든요. 예. 아. 네. 어머님 이제 요 시술까지 했는데도 이제 증상이 잘 때 많이 아파요. 잘 때 많이 허리가 주로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하고요. 네네. 깊은 잠을 못 자고 깊은 잠은 못 아이고, 주무시고요. 네네. 계속 움직여져요. 어머니 최근에 그럼 2년 전에 MRI 찍고 이번에 최근에는 MRI 찍어본 적은 없으시고요. 아예 안 가봤어요. 네. 그럼 어머니 2년 정도면은 이제 협착증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기간이 지나긴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료를 보시고
협착증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신경 주사도 맞아 보셨는데 최근에도 효과가 없으시던가요? 2년 전에 그때 퇴원하고 네네. 3개월 있다 맞았어요. 그래 그 뒤로 안 맞았어요. 아, 그럼 지금 한 1년 넘게는 안 맞아 보신 예. 거네요, 어머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가 이제 한 번으로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이 제일 처음에 7년 전에 맞으신 것처럼 예. 이 한 번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놓거나 아니면 주사 놓는 경로를 달리해서 놔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머니. 네네.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받았던 시술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금 그 너무 좀 치료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너무 너무 그렇게 버티셔서. 하지 마시고요, 운동. 어머니. 다시 한번 현재 네.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네네. 약물 치료부터 주사 치료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네.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머니 한 번에 딱 좋아지시면 좋은데 7년 전처럼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조금만 양방향 더 여유를 그거- 가지시고 조금 예. 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검진하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지금보다 많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잘때 그렇게 많이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양방향 어머니. 척추 내시경술 어머니 앞서 설명 좀 들으셨죠? 예. 예, 뭐 그거 더 궁금하신 내용 괜찮을까요? 있으세요? 그 양방향 척추 제가 그거 하면 어떨까요? 일단 어머니 제가 사진을 못 봐서 이제 뭐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바로 이제 양방향 내시경술을 하진 않고 이제 치료를 네. 쭉 받아오셨던 걸 감안해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고려를 하게 순서대로요? 되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한 2년 가까이 이제 1년 반 넘게 다른 치료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예, 조금 1단계 치료부터 약물 치료부터 이제 주사 요법까지 조금 해보고요. 한 그렇게 해서 해보는데도 어머님이 크게 이제 호전이 없다 그러면 그때 협착증의 정도를 고려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요. 일단은 병원 가서 먼저 이제 진료를 받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예. 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으면 좋겠다는 원장님 의견이십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역시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요. 나이가 네.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 65세인데요. 65세이시고 앞서 분하고 네. 동갑이세요. 자, 어떻게 아프고 힘드신지 원장님께 직접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머니. 네, 제가 작년에 네. 디스크 파열이 돼가지고 네. 아이고.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그 시술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주사를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맞고 네. 네. 약도 계속 먹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다리 저려 내려가는 방사통은 없어요. 네. 근데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허리를 통증이 심해서 필 수가 없는데 그걸 왜 그런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 네. 그러면은 그 추간공 확장술 하기 전에는 다리도 많이 저리셨어요. 그렇죠. 다리도 많이 저리셨고, 그래서 이 어머니 저희가 이제 허리가 통증이 있을 때 다 디스크로만 설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제 처음에 디스크 돌출이 돼서 디스크 파열이 됐을 때 이제 증상은 아마 다리 증상이 더 주셨고, 그거는 시술하고 회복이 되신 것 같은데, 네. 허리 통증은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거 외에도 이제 디스크가 꼭 신경을 누르지 않더라도 디스크 그 자체가 퇴행성 변화, 많이 낡은 것 자체로도 허리 통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디스크가 나빠지면 허리뼈 관절이 같이 이제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뼈 관절에서 오는 통증이실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 파열된 게 잘 치료가 됐지만 허리가 왜 아프냐 물어보시면 이제 허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어머니 주사를 2, 3개월마다 맞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네. 어떤 주사 맞으셨는지 아시나요? 그게 그 아까 보니까 그 컴퓨터 보고 이렇게 놓는 아, 거 그러셨어요.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맞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 주사 맞을 때 좀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그러시던가요? 네네. 네. 다리가 엄청 통증이 와요. 다리 주사 맞으실 때 아마도 이제 그러면- 신경 그러면- 차단술, 신경 주사를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네네네. 그 허리에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경 주사 외에도 허리 관절 주사라든가 아니면 허리뼈
증식 주사 치료 이런 건 여러 종류의 치료가 있는데 어머니 허리 통증이 지금 더 주라 그러면은 아마 주사 종류를 조금 바꿔서 이제 신경 주사 말고 이제 신경 주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 증상 치료에 이제 주로 쓰는 주사가 되겠고요. 혹시 관절 때문에 아프신 건 아닌지 이런 관절 주사라든가 증식 주사 치료 같은 이제 다른 주사를 좀 맞아 보시면 조금 더 음식 주사요? 네네. 다른 주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이제 잘 알아서 해주시고 계시겠지만은요. 아마도 이제 그런 다른 치료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 근데 그 치료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어머니. 그럼 그런데도 전혀 호전이 없으시고요, 지금? 네, 네, 네. 그렇다면 바꾸는 게 맞겠네요, 원장님. 그래서 아마도 예. 그러면은 주사를 조금 다른 종류의 허리 주사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런 네네.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머니 앞으로 진료 치료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올해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45년생이에요. 45년생이시고요. 어머니 예. 이제 거의 80대, 70대 후반이신데요. 80이에요, 올해. 예, 어떻게 허리가 불편하고 아프신지 원장님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불편한 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제가요, 허리 아픈 지 오래됐어요. 네. 젊어서 한 45세 때부터 아팠는데 너무 네. 심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는 네. 이제 주사 치료도 하고 이렇게 물리치료 약 먹어가면 견뎌요. 네. 예, 근데도 이제 어떤 데 많이 아프면 다리까지 통증이 좀 오고 네. 좀 땡기고 네.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목까지 아파가지고 좀 힘이 들어요. 네. 그러세요. 어머니 혹시 이제 지금 목 허리 오랫동안 아프신데 네네. 이 MRI도 찍어 보셨을까요? 아유, 그 전에 엄청 찍었죠. 엄청 찍으셨어요. 네. 네. 목 디스크도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럼요. 목 디스크도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냥 팔까지 내려와가지고. 아, 팔도 많이 엄청 저리셔요. 그냥 뜨끔하고 아프기 시작하면 아주 양쪽 팔이 깜짝 놀래게 네. 뻐근하고 아프면은 네, 네. 엄청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냥 달래가면서 움직여요. 그냥. 네. 네. 어머니 혹시 이 팔에 힘 빠져서 이제 뭐 물건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수저질이나 글씨 쓰기가 힘들다거나 그러진 아직 않으세요? 그런 거는 예.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네. 어머니 목에도 그러면 주사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요번에 맞았어요. 이번에 목 처음 맞아 보셨어요? 네, 목 처음 맞았어요. 네. 목에도 목 디스크가 심하다고 혹시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심하다 소리는 그냥 안 하고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네, 목에서 왔다고 네. 그거 이제 팔 아픈 것도 그렇게 네. 말하고 네. 허리는 디스크에다가 저 협착증이 있대요. 협착증까지 네. 있으시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요새 약이 좋으니까 또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약 먹으면 그냥 조금씩 할만하니까. 예, 버틸만 하시고요. 예. 네. 어머니 네. 일단 목 디스크는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하시고 주사 한 번밖에 안 맞으셨다고 하시니까 네. 이게 주사 치료를 조금 더 받아보시면서 경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허리 통증은 지금 주사도 이제 오랫동안 맞으셨는데도 계속 불편하신 거면은요, 어머니. 이제 협착증 정도가 심하시면 이게 이제 증상 완화하는 신경 주사나 이런 걸로 더 이상 효과를 못 보시는 시점이 언젠간 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어머님이 그러지 않으실까 싶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협착증, 좁아진 신경 통로를 이렇게 넓혀주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시술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네. 한 번쯤 그런 이제 지금 이제 받으시는 병원 선생님도 잘 보시겠지만 허리 네네.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걸 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어머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더? 아니 그냥 뭐 이제 천상 뭐 어디
뭐 정년부터 심하면 병원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을 맞아요, 것 어머니. 같으니까. 임상 예. 경험이 풍부한 이 허리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찾으셔서 이제 네. 지금까지 받고 있는 치료로는 큰 호전이 없으니까요. 또 다른 네. 적극적인 치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원장님 의견이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치료받고 조금 더 편하게 남은 삶은 좀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많은 분들 허리 척추 건강 좀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을 때 이제 허리를 이제 곧게 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 말씀드리고 오늘 틈틈이 해주시면 좋은 허리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나 서 있는 자세 다 하실 수가 있고요. 팔은 편하게 내리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골반에 이렇게 걸치셔도 좋겠습니다. 네네. 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시면서 목 등 허리를 뒤로 이렇게 부드럽게 젖힌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를 하시다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굽히진 마시고요. 이렇게 바른 자세까지만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겠고, 만약에 목 등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생긴다 그러시면 통증이 이제 생기지 않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젖히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자주 하면 좋으냐? 틈틈이 생각나실 때마다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주 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